안녕하세요. 치치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훈육에 대한 영상을 이제 아이들 훈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듣는 아이, 훈육을 좀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금방 온다고 했죠, 영상을. 그래서 금방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은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밤마다 있죠. 모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 훈육할 때 조금 선생님 마음도 편하고, 아이 마음도 좀 편한 훈육이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하는 훈육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각자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스타일도 있으시니 이거 훈육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문제 행동하는 친구들의 훈육을 하기 앞서 그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해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가정에서 훈육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친구를 좀 때리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집에서 어떻게 훈육을 하냐 여쭤봤더니 집에서 체벌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체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그냥 체벌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담을 할 때도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드리죠. 어머님, 너무 힘드신 거 안다. 아이를 키우실 때 너무 힘드시죠? 이러면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아이겠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어머님, 체벌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대신 이렇게 체벌을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말만 하기보다는 방법을 제시해드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훈육을 해보세요라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법과 훈육 방법, 새로운 훈육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왜 이거를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냐?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교사 혼자만 힘써서는 되지 않아요. 가정과 함께 연계를 하셔야지 아이가 변화가 되지, 똑같이 훈육을 안 하면 아이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떼쓰고 울고 때리고 막 이랬더니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네. 혼란이 돼요. 그래서 꼭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어머님과 같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혼자서만, 원해서 혼자만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훈육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어떤 친구를 때렸어, 이 아이가. 선생님 하지 말라고 했어. 다음날 또 때릴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때릴 수도 있고. 아이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훈육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저는 내려놓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경력일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반에도 말을 좀 안 듣는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아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경력이 적어서 좀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친한 주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이 땡땡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땡땡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 아이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인데 말을 안 듣지 말을 잘 듣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5세반이었거든요. 순간 머리를 탁 맞은 느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당연히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 얘네가 살아봤자 4, 5년밖에 안 된 애들이야 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4, 5년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마음을 탁 내려놨어요. 아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 아이를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숫자를 배우는 아이들인데 내가 얘네한테 곱셈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훈육을 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이 아이에 대한 아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기가 저한테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기껏 살아봤자 진짜 1년 아니면 7년밖에 안 산 애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굳이 얘랑 씨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성인이고 얘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 읽기입니다. 마음 읽기라고 하면은 사실 이해를 못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아니, 마음 읽기가 솔직히 말이 쉽지 어떻게 애들을 다 마음을 읽어주냐라고 하시는데, 훈육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니까 모든 아이들 마음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훈육할 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5명이면 15명의 애들 모두가 말을 안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훈육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마음 읽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대신 마음 읽기를 할 때 선생님이 꼭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와 관찰이에요. 내가 관찰을 해야 아이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읽기는 어떻게 하시냐? 그냥 아이의 마음을, 지금 아이가 속상할 것 같아. 그럼 그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아직 말로 표현을 안 하고 뺏었어요. 뺏었어요. 그럼 아이도 어쨌든 웃진 않겠죠? 뺏은 얼굴이 이렇게 뺏었겠죠? 그러면 교사가 가가지고, 그럼 그 애가 울고 있겠죠? 뺏기는. 얘가 뺏었어요. 뭐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럼 그 뺏은 애한테 가가지고 선생님들은 얘 거 왜 뺏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 우리 땡땡이가 이게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갖고 있어가지고 놀지 못해서 속상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가 얘기를 해요. 갖고 놀고 싶었다고. 그럼 저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속상했어? 근데 그래도 친구 걸 뺏으면 안 돼 라고 그 다음 마음을 읽어준 후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친구 걸 뺏으면 안 돼. 이럴 때는 하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친구야,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저는 꼭 이것도 같이 얘기해요. 아, 갖고 놀고 싶어. 나 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어. 근데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저는 꼭 얘기해줘요. 거절할 수도 있다. 마음 읽기를 해요. 마음 읽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입장이 돼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 평소에 마음 읽기 하기 전에 평소에 막 울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한번 읽어준 후에는 소리 지르거나 우는 행동이 확실히 적어졌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3번에 마음 읽기를 하실 때는 단호함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마음 읽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뭐 이렇게 아이가 하는 대로를 무조건 생각을 존중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생각을. 마음을 읽어주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저 마음 읽기가 통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경험상으로는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도 보였고요.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런 방법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제가 주의점은 뭐 한 번 사용했다고 아이가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2, 3주, 한 달은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일관적으로. 훈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대로 하시면 선생님 자신도 지킬 수 있고요. 아이의 마음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이들과 조금 더 훈육을 할 때 선생님 마음도 편하고 아이 마음도 편한 훈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